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혈관이식외과 전광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좀 모호하게 울트라사운드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커먼 피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맥학회고 이제 베리코스 베인이 아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베리코스 베인 초음파를 함에 있어서 커먼 피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신창식 교수님이랑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베인에 대해서 이제 베인 초음파를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제너럴 컨시더레이션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베인의 특징을 보시면 아마 이제 아터리보다는 이제 머스큘러가 위크하고 그다음에 엘라스틱 월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듀서를 누르면서 이게 컴플렉서빌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베인에는 밸브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스폰테니어스 안티그레드 플로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밸브 액션 때문에 우리가 스퀴징을 하거나 머슬 컨트랙션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티그레이드 플로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프의 뉴마틱 컴프레셔를 감고 이제 컴프레션 하는 모습이고 리플럭스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배에 있는 페이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이제 환자의 호흡이나 아니면 카디악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페이시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베인을 검사를 할 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페모럴 아터리와 그다음에 이제 컨페모럴 베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롱기튜디널로 바꾸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컬러를 입히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방향의 플로우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페이시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이제 베인의 페이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베인 플로우는 저희가 R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펙티브 리플렉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언에코익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베인 자체가 이제 티브랑 슈퍼피셜하거나 아니면 하이 프리퀀시 트랜스듀서를 볼 경우에는 이렇게 에코제니시티로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베인 플로우가 아무래도 좀 천천히 흐르는 경우에는 이제 RBC가 어그리베이션 되면서 룰룩스 포메이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베인이 에코제니스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경우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컴프레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스럼보스인가 하고 조금 오인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에코제니시티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물루스 포메이션을 되면서 정상적으로도 혈관도 이렇게 베인도 이렇게 에코제니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 좀 주제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시행하면서 조금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베인 옵스트럭션을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센트럴 베인이라는 거는 이제 일리악 베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딥베인 리플럭스를 뭐 원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시간상 딥베인을 좀 잘 레코나이즈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먼 페모럴 베인의 숏 세그멘트의 리플럭스가 있는 경우에 이게 마치 페모럴 베인 전체에 리플럭스가 있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리어 엑세서리 베인도 다 이제 풀리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놓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베인 옵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너스 인서피션시의 한 30% 정도는 센트럴 베인 옵스트럭션이 좀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먼 페모럴 베인을 이밸리에이션을 하면서 이거를 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먼 페모럴 베인에는 이제 페이시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페이시티가 사라진다면은 조금 이제 일리악 베인의 옵스트럭션이나 컴프레션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만약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양쪽 커먼 페모럴 베인의 다이아미터를 측정해서 좀 디스크리펜시가 있다 그러면은 한쪽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페이시티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페이시티가 사라지고 모노페이직한 웨이브폼을 보이면서 발사발 매뉴버스를 했을 때 리스폰스가 없다면은 뭔가 이제 프록시말 베인, 일리악 베인에 DBT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무슨 매스 이펙트에 의해서 혈관이 눌려가지고 베인이 컴프레션 되어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먼 페모럴 베인에서 이런 모양의 양상이 보인다고 하면은 프록시말 베인, 일리악 베인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양쪽 베인을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커먼 일리악 베인입니다. 그래서 커먼 일리악 베인이 라이트는 9mm, 레프트는 14mm가 측정이 됐고 뭔가 좀 사이즈가 확연히 틀리다 그러면은 좀 프로브를 위로 올려서 아까 신창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벡스로 바꿔서 일리악 베인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딥베인 리플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딥베인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리커런트 베리코스 베인 환자들이 오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면은 딥베인에 리플럭스가 있는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딥베인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 두플리케이티드 페모럴 베인도 중요한 아나토믹한 베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만약 두플리케이티드 페모럴 베인 소견이 보인다면은 하나하나의 리플럭스가 있는지도 검사를 해보려고 레커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3세 여자 환자 리커런트 베리코스 베인 환자입니다. 환자는 이제 레프트 디스탈 페모럴 베인에서는 리플럭스가 없었고 레프트 팜리테럴 베인에 약 3.6초의 리플럭스가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퍼프레이터도 소견이 보였고 SSB에 이제 리플럭스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환자는 딥베인에서 이제 퍼프레이터를 통해서 SSB로 내려오는 그 베리코스 베인이 리커런스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블레이전을 시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게 커먼 페모럴 베인을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거기에 마일드한 리플럭스가 있는데 그 마일드한 리플럭스를 이제 마치 전체 페모럴 베인에 리플럭스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실제 그냥 다리가 아파서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 환자입니다.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고 결국 뭐 비너스 인서피션시는 없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커먼 페모럴 베인에 쇼 세그멘트하게 이렇게 이제 리플럭스가 있었는데 뭐 사피너 페모럴 정션이나 아니면 GSB에 리플럭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먼 페모럴 베인에 뭐 일시적인 이렇게 리플럭스가 있다 해서 이게 전체적인 딥베인의 리플럭스라고 또 오인하는 것도 좀 봐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안테리어 액세서리 GSB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을 좀 해야 하는데 환자가 이제 보통 라테랄 좀 언유저하게 라테랄 쪽에 베리코시티 소견이 좀 보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안테리어 액세서리 GSB에 대한 인볼먼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경우도 이렇게 이제 라테랄 베리코시티가 보이고 있고 그 사피노 페모럴 정션에는 리플럭스가 있고 GSB에는 리플럭스가 없었지만 안테리어 액세서리 브랜치에 리플럭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게이션과 파셜 스트리핑을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뭐 언유저한 사례들에 대한 표를 정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사피노 페모럴 정션에는 리플럭스가 있고 GSB의 미드 쪽에는 리플럭스가 소견이 없다 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안테리어 GSB나 포스테리어 액세서리 GSB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사피노 페모럴 우리가 그 사피노 페모럴 정션에 베리코시티가 있는데 실제 사피노 페모럴 정션에 리플럭스를 측정해 보면은 그 리플럭스가 소견이 보이지 않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푸넨달 쪽이나 펠릭 베인의 소스에서 리플럭스가 돼서 GSB에 연결된 소견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센트럴 베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베인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딥베인에 대해서도 이밸리에이션을 해라. 그래서 요거를 좀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음파를 볼 때는 이제 사피노 페모럴 정션 패턴과 넌 사피노 페모럴 정션의 패턴들 이게 뭐 표들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케이스들은 이제 뭐 사피노 페모럴 정션부터 GSB 트렁크까지 이렇게 리플럭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프리티비얼 밸브가 인텍트하고 만약 정션은 리플럭스가 있는데 메인 GSB가 없다면은 이럴 때는 이제 안테리어 GSB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피노 페모럴 정션은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피노 페모럴 정션 구역에 이제 리플렉스가 베리코시티가 보인다고 하면은 프렌달이나 아니면 이제 펠빅 베리코시티를 좀 감별을 해라. 그다음에 사피노 페모럴 정션에는 리플렉스 없고 프록시말 GSB에도 이상이 없지만 미드에 파셜하게 리플렉스가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은 뭐 팜리티얼 베인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아쿠민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SSB에서 리플럭스가 되는 게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먼 페모럴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발사발 매뉴버에 반응이 없고 페이시티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베인 옵스트럭션이 있는지를 감별을 일약 베인에 리플럭스가 있는지를 감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약 베인 주변에 베리코시티가 동반될 때는 더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커먼 페모럴 베인의 리플렉스뿐만 아니라 팜리터럴 베인에 대한 리플럭스도 가급적이면 확인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런 리커런트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딥베인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프 라테럴 사이드 베리코시티가 동반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안테리어 액세서리 GSB에 대한 리플럭스도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